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명동, 일봉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가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인류의 탄생 이후 인류 역사의 초창기부터 동물은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사냥과 수렵, 농경사회의 개와 말, 소 등의 동물들은 인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는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인간의 노동이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어엿한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힐링과 심리적인 치유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송금주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지역별 동물등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17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돼 있고 천안시는 약 16,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당수와 유실되거나 유기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반려동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들여온 반려동물, 그들 중 다수는 결코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실 및 유기되거나 자연사되거나 안락사되는 수도 상당수이며 굶주리거나 병들어가는 반려동물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개한 2017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인간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27%는 자연사로, 20%는 안락사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금주 국회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41만 5,514마리의 반려동물이 인간에 의해 버려졌고 그중 25%에 달하는 10만 3,416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차 국가적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동물복지 및 관련 정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천안시도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 동물복지 및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시민들이 많은데 어찌 동물 복지를 논할 수 있냐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동물 복지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해서 보장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적어도 인간에 의해 고통받는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및 정책 그리고 동물 관련된 산업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천안시도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장 질문을 계기로 천안시에서도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만석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반려동물 현황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반려동물 등록 수가 몇 마리인가요? 네, 10월 29일 현재 24,100마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29일 현재 24,109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통계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한 반려동물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어쨌든 해당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샘플링 전국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쪽 결과로 보면 100세대당 16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천안시의 경우 29만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만 6천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천안시는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만여 마리가 등록이 됐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도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관내 동물병원이 한 55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곳에 홍보 전단지를 배치하였고 그다음에 유동인과 많은 곳에는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반려인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동물 등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천안시 홈페이지나 천안시 사랑 소식지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많은 만큼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실 및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실 및 유기되는 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천안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현황이 있나요? 네, 최근 연평균 한 1,50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1,51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면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 및 유기동물은 14,648마리로 천안시는 2017년에 835마리, 2018년 1,306마리, 2019년 8월 기준으로 857마리 총 2,998마리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 또한 실태와 다르게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실 및 유기동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으신죠? 네,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째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을 실시토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기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반려에 대한 교육과 반려문화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공신력이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처음으로 시험 조사를 했고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와 국민의 필요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 대전시, 광진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 증가는 비단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키우지 않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제작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인터뷰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천안 시민의 인터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병천고등학교 자유봉사 동아리에서 왔어요. 동물 정책 관련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직접 와서 봉사해 보니까 아이들이 피부병 걸린 애들도 많고 환경도 열악하고 병 걸린 애들도 많고
너무 안쓰러웠고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좋게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약간 샤루나 고무장갑 같은 것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왔을 때보다 강아지 수가 더 늘었고 좀 조그맣고 귀엽고 예쁜 강아지들도 많은데 모두 다 밖에서만 사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입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이 지내기에는 뭔가 조금 열악하고 청소할 도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약간 너무 불쌍했어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환경이 되게 좀 열악하고 청소도구도 좀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 이름을 듣고 좀 시설 좀 괜찮은 시설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와보니까는 좀 되게 예상 외였다라는 말밖에 안 나요. 아이들이 좀 많이 불쌍하고 주인이 있다가 버려진 거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설 같은 데는 최대한 빨리빨리 지원을 해가지고 최대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4월에 개를 이제 류기견 센터에서 입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개를 이제 키우고 있고요. 2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개를 키울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 시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개 예방 접종을 하든 이 접종하는 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접종을 다 해봤어요. 1차부터 마지막 차까지 다 해봤는데 그 20만 원으로도 되게 모자라요, 솔직히. 왜냐면 약값도 되게 비싸고 20만 원으로 해도 처음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지가 되게 열악을 해요. 그래서 복지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좀 그것도 늘려줬으면 좋겠고 이 천안에서도 이제 개들을 풀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차가 있어야지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오려면. 근데 차 없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걸으려면 힘들어요. 버스 타고 간다 그래도 버스 승차도 안 되잖아요, 애완동물은. 또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불편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안 축구센터에서도 이런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원마다 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견 보호소에 봉사를 다니다가 이제 키운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좋았던 점은 이제 다른 시와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그리고 무료로 이제 언제든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런 반려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나 약간 문화 행사?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데리고 오게 된 친구인데요. 아무래도 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홍보, 약간 지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많고, 아무래도 그 강아지들은 이제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좀 많은 행동 생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아산 사람인데 여기 천안에 와서 지금 보솔공원이라는 애견 공원에 온 이유는 아산에 이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아지 공원에 오려면 여기까지 천안 도솔공원까지 와야 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나무가 엄청 많은데 여기 나무에 지금 보면은 강아지들이 이제 먹어서 안 될 그런 열매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나무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형견들이나 대형견도 마찬가지고 좀 피부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육 같은 것도 있으면 개최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호두랑 같이 주말에 잘 오는데 조명 하나 설치해주고 나니까 좀 보여서 괜찮았는데 아직도 좀 어두워서 하나를 더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똥을 싸면은 치워야 되니까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없어서
뭐 똥 봉지나 뭐 마셨던 커피나 우유과 과자 이런 거 버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하나 생겨서 좋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꽉 차가지고 좀 넘쳐나니까 버리기가 또 애매하고 그래서 한 2-3개 정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말에는 특히 지금 사람들이 10명, 20명 많이 와서 쓰기도 넘쳐나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여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에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로는 솔직히 그 많은 인구가 그 애견인들을 다 수용하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삼거리 공원이나 다른 데에도 좀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도솔공원에서 뭐 애견 축제 있었다고 들었는데 되게 뭐 치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계절병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축제가 천안에서 좀 계속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축제 같은 거 뭐 K-팝 페어나 이런 거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다 서울이나 일산 지금 멀리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다 일이니까 뭐 천안에서 하게 되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뭐 출입문 같은 경우가 뭐 노후돼서 그런지 좀 왔다 갔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 같은 거 좀 열고 닫기 쉽게 개선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반려인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상 송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허락된 몇몇 분들만 촬영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분들의 의견을 따로 정리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 기타 동물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 등 숫자는 총 550마리인데요. 유기견이 524마리고 고양이가 25마리, 그리고 토끼가 1마리 있습니다. 그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가 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겠지만 기존 목천읍 소사리에 있었는데요. 어제 날짜로 목천읍 교천리로 전원 이전 완료됐습니다. 네, 유기동물보호소에는 이미 많은 동물들로 인해 포화된 상태고 지속적인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으로 인해 더 늘어날 실정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입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입양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요. 세월 행정 시스템에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대형견의 입양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분양 홍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지금까지 10여 마리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네, 유기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 등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에 150여 마리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유기동물보호소 내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더러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정책 및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입양 홍보 방식을 대중교통 광고 스티커 부착, 여름에는 부채 제작,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을 통하여 팜플렛 제작을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입양 홍보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들을 데려와서 적극적인 현장 입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포화 상태인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천안시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에 적극적인 입양 홍보로 동물복지 향상 및 입양률 증가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내에서 입양을 할 경우 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양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자한테 한 마리당 최대 20마리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그다음에 등록 비용 등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참고로 4,8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네, 금천구는 구민이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6개월 이내에 입양 확인서와 지출 영수증 등을 구청에 내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30만 원이 지원됐는데 개선된 이후 입양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여 입양 지원 사업비에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입양 절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주일 전에 도솔공원 내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가서 현장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놀랐던 점은 의원이 두 분이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내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 시 어떤 절차들이 있나요? 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동물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그다음에 동물 등록에 동의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의 경우에는 반려 목적 외로 입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육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입양 조건과 절차는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마다 다릅니다.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는 입양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가 운영하는 리본센터는 입양 확정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입양 희망자에게 유기견이 친해지는 과정을 시작으로 동물을 기르고 관리하는 법까지 철저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안시 또한 앞으로 입양 절차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입양된 동물이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다시 유실 및 유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아봤을 때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모 신청 계획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당시 작년 올해 계속 시장님께서 농림부 장관님께서 천안 방문 시에 이거를 신청을 했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만은 해당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것이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반려문화 성숙도는 뒤따르지 못하기에 동물복지 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동물복지 지원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한 휴게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보호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보호소 시설 개선,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혐오시설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시설로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까지 시설 환경 및 인식 개선에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길고양이 개체수 통계가 있나요? 길고양이 개체수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네, 천안시도 올 연말쯤에 시범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죠.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길고양이에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도심지 종량제 봉투를 훼손하고 그에 따라서 악취가 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했을 텐데요. 그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개 지역에 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하고 이는 자원봉사자가 관리토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길고양이는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주시는 시청과 한옥마을 주차장 등 공공장소 5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또한 관내에 38곳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키로 하고 지역 캣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 또한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및 지역 캣맘들과 협의 후 길고양이 급식소가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급식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서 동물 돌봄 일자리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노인과 중장년들에게 사회 참여와 일자리 제공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길고양이 정책과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기 전 공사 구역 내 길고양이, 들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기도 또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길고양이 보호를 하고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타 지자체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길고양이와 들개의 안전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여는 등 민과 간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생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시에서도 참고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시에 동물 안전에 대하여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 학대 및 범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 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및 범죄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나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23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금년에는 12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총 4건을 고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통계 자료는 천안시의 민원 전화 중 학대 신고건으로 들어온 걸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동물 범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받은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 문제 또한 발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본 의원도 최근에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천안에서 학대를 받은 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강아지 2마리가 긴급 격리 조치된 사건도 있었고 원룸에 방치된 반려견 11마리 사체가 발견되어서 뉴스 보도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축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천안시 내에서도 동물 학대 및 범죄가 끊이질 않으며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동물 학대 및 범죄로 인해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국민 청원 요구도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범죄 행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사례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주요 범죄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들은 동물 학대 전력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 동물 학대자 70% 이상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쇄살인범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학대, 살해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 학대가 사람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동물 학대 및 범죄에 대한 부분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반려견 놀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예, 도술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민선 6기 구분형 시장의 공약으로 동물 유기 방지와 동물 복지 행정을 실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천안을 구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의 1호 반려견 놀이터 개장으로 반려인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만 만들었지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에서 보듯이 도설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만은 그와 따른 편리성과 아울러서 또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서북구에도 하나가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요. 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놀이터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덕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가 됐으며 이어서 반려견 공원도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성구는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한 곳입니다. 의성구는 이를 통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침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의성구는 이곳을 활용해서 반려동물 관련 사료, 용품 등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의 정책은 결국 천안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이자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반려인들이 원하는 만큼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펫축제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천안시에서 진행된 펫축제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있었나요? 네, 올해 6월에 한 번 있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머지 한 2차례 정도를 더 실시할 예정이었었는데 ASF 때문에 11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네, 타 지역에 비해 천안시는 펫축제 및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천안시는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반려인들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개 관련 사고들 때문에 여러 통제 규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물림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려인구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반려 문화가 성숙하는 정도가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려인의 올바른 패티켓 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용인시나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갈등 해소하고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 및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펫축제 같은 경우도 반려인분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에서 도솔공원에서 댕댕하게란 축제를 계획하고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단 이틀 만에 300여 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번 행사는 취소가 돼서 많은 민원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은 펫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천안이 아닌 인근 대전시에 가거나 서울시,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도 펫축제를 진행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도적으로 동물 정책을 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천안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동물보호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보호팀은 2018년 7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됐고 그만큼 반려인들의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팀만 신설이 됐지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된 지 1년 3개월여 동안 팀장이 4번 바뀌었으며 그중 2명은 휴직을 낸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복지팀의 민원 관련된 사항만 보더라도 올해 3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현장 민원과 전화 민원만 빼고 세월의 상담 민원 처리 현황만 보면 과별로 축산과는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팀별로는 대중교통팀, 교통시설팀, 미세먼지 대응팀에 이어서 동물복지팀이 4위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동물과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합니다. 민원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담당 직원 동물 관련 전문 지식 부족, 현장 대처 방법,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처치 관련 등 생명 존중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입니다. 이처럼 동물복지팀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담당 전문가 및 인력 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 3명 있다가 올해 상반기 한 명씩 각 한 명씩 충원해서 축산과에 있는 동물복지팀이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추가 인력 충원 문제는 현재와 앞으로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의 인력 증원 요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지자체를 소개하자면 용인시 같은 경우 2017년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편성 20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동물보호과에 동물문화팀, 동물보호팀, 동물구조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문성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담당자가 팀장 1명, 수의직 3명, 시간선택제 10명, 공무직 1명으로 구성하여 민원 및 업무가 많은 만큼 인력도 늘리고 업무도 세분화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됐지만 전문 인력 및 업무를 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축산과 동물복지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부서들은 그만큼 민원 및 업무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물복지 및 정책은 더욱더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물 관련 산업은 이미 비대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물복지팀에 대한 조직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팀이 원활한 업무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전문가 및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구만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가 이미 다양한 동물복지 및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몇몇 공무원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을 점차 해소하고 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가 혐오해야 할 시설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 대한 복지 정책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내에서도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들여진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많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시작된 동물복지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발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 친화 도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가 직면한 동물 관련 실태와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 동물복지 정책 또한 발맞춰 나아가며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며 더 나은 천안시를 위하여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천안시도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생명 존중의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천안의 반려인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와 선택권이 많아지는 동물 친화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존중하고 이해하며 동물 안전과 시민 안정을 모두 보장하는 안전 중심의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